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두 번째 정점을 향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아틀란틱 유니버시티 컴퓨터 공학부 연구원들이 마스크의 효과와 사회적 거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6월 30일 대학 유튜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뜻의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는데요. 연구 내용은 이날 유체물리학 학술지에 게재됐고 어제 오늘 사이 전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봇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특수 조명을 통해 촬영해서 기침과 재채기를 했을 때 물방울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퍼지는지,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용 마스크 착용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직접 만든 천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느슨하게 접힌 페이스 마스크와 밴데나 스타일의 커버가 에어로졸 처리된 호흡기 방울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 겹의 퀼팅 원단을 얹은 잘 맞춘 수제 마스크와 제품화된 원뿔형 마스크는 방울 분산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임이 입증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실험 결과 현재 권장되고 있는 6피트 거리 지침보다 눈에 띄게 더 멀리 물방울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스크 없이 물방울은 8피트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밴다나를 썼을 때는 3피트 7인치, 접힌 면 손수건은 1피트 3인치, 꿰맨 루비 면 마스크로는 2.5인치를 이동했고 원뿔 형태의 마스크로는 약 8인치를 이동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귀넷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가 어제 오후 2시 50분 현재 총 8,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인구가 97만 1,145명인 것을 감안하면 116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웬만한 한인교회에는 한두 명의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한인교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람의 보고는 아직 없지만 교회 밖에서 감염된 채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4,237명으로 지난 하루 사이 2,946명이나 늘어 또다시 1일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01만 3,009명으로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이 8.4%로 전날보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 비율이 8.0%였습니다. 연일 오르고 있는 중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 기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욱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 조지아 한인 변호사 협회와 조지아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공동으로 가진 제6회 무료 법률 세미나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생겼다며 혹시 모르니 그날 기자회견에 오셨던 분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메일로 알려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사의 강연을 맡은 변호사들과 회계사들 및 관계자들과 애틀란타 현지 한인 기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언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도 하지만 또한 한인사회 곳곳에서 많은 한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취재 기자의 감염은 일반인의 감염과는 사뭇 그 파장이 다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5시 귀넷 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Cheer the Blue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경찰관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요. 경찰 가족,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들이 함께 경찰들의 노고에 격려와 힘을 보태주자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단체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이 행사에 참석해 중앙지구대 대장인 메이저 라파넬리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전국에서 어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2,898여 명이 늘어나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4시간 단위로 신규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최소한 19개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거나 되돌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전주보다 늘어난 주는 37곳인데 그중 12개 주가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한 주는 2곳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월 한 달간 발생한 신규 환자만 80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독립기념일 연휴가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됩니다. 퍼펙트 스톰은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조성된 대규모 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스턴 의료센터의 전염병 전문의 자슈아 버러커스는 지난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예방 지침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퍼펙트 스톰을 촉발했다면서 이번 주말에도 비슷한 유형의 급증을 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상공에서 2일 새벽 유성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화염 덩어리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도쿄 등 일본 간토지방 각지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폭음이 들리며 집이 흔들리기도 했다는 취지의 글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카가야 씨는 도쿄 상공에 매우 큰 불덩어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떨어졌다며 몇 분 후에 실내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굉음이 났는데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운석 파편이 지상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낙하 궤도를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6년과 2018년에도 운석이 관측된 사례가 있는데 아사히 신문은 두 사례에서 각각 수백 그램의 운석 파편이 회수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의 한 마약 재활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디에고 시누에 과나후아토주 주지사는 마약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나후아토주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산타로사 델리마의 근거지이자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인 할리스코 카르텔과 지역 갱단이 자주 충돌해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멕시코에서 마약 재활센터는 대다수가 민간이 운영하며 라이벌 갱단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거래상이나 중독자가 일종의 피난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갱단은 이런 센터에 있는 마약 중독자를 거래상으로 포섭하려 하고 실패하면 이들을 살해하는데요.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2010년 북부 치와와시에서 19명이 살해된 사건 이래 가장 사상자 규모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522개 학교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광주, 대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며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났는데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역 대응이 강화된 광주 지역에서는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438개교가 이날부터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43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전 70곳, 경기 5곳, 서울 3곳, 충남 3곳, 대구, 전남, 경북이 각 1곳 순입니다. 5월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32명으로 하루 전보다 2명 늘었고 교직원은 9명으로 변함없었습니다.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뿐 아니라 팀 닥터와 선배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 닥터는 출처가 불확실한 금전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연합뉴스가 입수한 녹취록과 징계 신청서,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하면 최 선수는 생전에 감독, 팀 닥터, 선배 2명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감독과 팀 닥터가 고인을 폭행하며 술을 마시는 장면도 녹취록에 담겨 있는데요. 팀 닥터는 고인과 고인 가족 명의 통장에서 1,500여만 원을 이체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인권은 무시한 채 권위만 앞세웠던 삐뚤어진 문화가 젊은 선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겼다며 이를 방조한 한국체육계와 트라이애슬론도 귀한 선수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양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발족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원불교, 정의기억연대 등 16개 한국단체와 일본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 피스보트, 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등 16개 일본단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일 플랫폼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족식은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양국의 과거사 기억 및 역사 희생자들의 상처 치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평화 헌법 유지 노력, 동아시아 비핵화지대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 공동 비전 모색, 한일 평화 인권 교육 및 차세대 지도력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용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지속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드물고 어쩌면 최초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한일 관계가 정부 수준의 상호관계에서 시민적 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7월 2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